네, 저는 오늘 금주 세미나 주제로 이제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이제 선정을 해서 가져왔습니다. 네, 목차는 이제 들어가기 전에 간단히 읽을 거리랑 이제 필요한 내용을 알아보고, 양자 컴퓨터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알아보고, 이제 그 그로버 알고리즘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이제 양자 컴퓨터와 기존 컴퓨터를 비교를 해보고, 이제 양자 컴퓨터 기업에는 어떤 기업이 있나 이제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간단하게 25년도에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이제 그 아이오큐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굉장히 유명한 그 양자 컴퓨터 주식으로 유명한 회사인데, 이 회사가 알고 보니까 이제 국내 기업인 명륜 지사갈비보다 이제 그 매출액이 낮았던 거죠. 근데 그 이 기업의 시가총액이 이제 한국에서 이제 13위, 14위에 비견을 할 정도로 이제 25년도 기준으로는 상당히 높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투자자들이 이제 보유에 5위에 달할 정도로 이제 좀 관심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매출액이 낮은데 시가총액이 높은 이유는 무엇일까? 이제 어떤 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는지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자 컴퓨터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우선 기본적으로는 이제 비트와 큐비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제 기존 비트는 일반 컴퓨터의 단위로 사용이 되고, 이제 0과 1이 정말 명확히 구분이 되는 상태입니다. 이제 이거를 동전에 비유를 하게 되면은, 동전이 앞면과 이제 뒷면이 나뉜 것처럼, 이제 상태가 명확하게 나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반면에 양자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큐비트라고 하는 거는, 이제 0과 1이 동시에 존재하는 제3의 상태가 가능한, 어, 비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동전에 비유를 한다면은, 이제 동전을 회전을 시킨다면은 그 시킨 상태에서는 이제 앞면인지 뒷면인지 명확하게 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큐비트의 상태를 회전하는 동전에 비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앞에서 이제 회전하는 이런 상태를 이렇게 0과 1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상태를 중첩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중첩이라는 현상은 사실 단순한 무작위로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중첩 개수를 정밀하게 조정함으로써 이제 0과 1이 어떤 특정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지 이제 확률을 정확하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첩 상태에 있어서 이제 나중에 이제 계산할 때는 최종적으로는 측정이라는 시도를 해야 되는데 그 순간에는 이제 무조건 0이나 1 또는 이렇게 둘 중에 하나의 값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 측정하는 순간에서는 이제 동시에 존재하는 상태가 아니라 이제 그 상태가 붕괴가 돼서 하나의 값으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에서 볼 수 있다시피 이제 기존 비트 같은 경우는 이제 하얀색이나 검은색 이렇게 둘 중에 하나로 나뉘거나 이제 빨간색이나 파란색 이렇게 나뉘는 경우가 있는데 큐비트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뭐 이제 하얀색일 확률이 3분의 1, 뭐 검은색일 확률이 3분의 2, 아니면 뭐 빨간색이 뭐 20분의 8로 존재한다거나 이제 파란색이 20분의 12로 존재한다는 이렇게 어, 상태를 특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큐비트가 어떻게 상태를 특정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면은 이제 사실 큐비트를 특정하기 전에 이제 0과 1이 동시에 존재를 할 때는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0 상태에서 이제 확률 진폭과 1 상태에서 확률 진폭을 합한 것이 이제 큐비트의 특정 전의 표현입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이 알파와 베타 값이 실제로 확률 그 자체는 아니고 이제 실제로 확률을 알아볼 때는 이 각각의 값의 제곱을 해서 계산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위상이라는 개념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사실 이 제곱해서 나온 값을 더해도 이제 이 부호가 다르면은 이제 서로 다른 큐비트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그림으로 준비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스테이트 A의 상태에 존재 있는 양자가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스테이트 B에 존재하는 큐비트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상태는 각각 루트 A분의 1로 제곱을 하면은 0과 1이 존재 확률이 둘 다 50%로 같겠죠? 하지만은 이제 위상이 다르게 됩니다. 이거를 이렇게 그 구에서 보게 된다면은 스테이트 B는 이쪽에 있고 스테이트 A는 이쪽에 있기 때문에 서로 이제 다른 양자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큐비트가 단순히 0과 1이 그 동시에 존재하는 상태가 아니라 이제 확률과 위성을 함께 가진 상태라고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양자의 두 번째 핵심 특성으로 이제 간섭이라는 현상이 있는데요. 이제 간섭이라는 현상은 이제 둘 이상의 파동을 겹쳤을 때 진폭이 강해지거나 약해지는 물리 현상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보강 간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같은 이런 파동의 진폭을 더하면은 이제 더 크게 이제
나타나서 이제 나타난 현상이 있고요. 이제 상세가 분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로 반대 위상을 합쳐주면은 이제 좀 상세가 되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양자 컴퓨터에서 사용을 하는데 이때 양자 컴퓨터는 이제 간섭을 활용을 해서 이제 올바른 답의 확률은 극대화하고 이제 오답 확률은 상쇄하는 이런 확률을 어, 계산해서 이제 정보를 처리를 합니다. 이제 이게 양자 컴퓨터에서 이제 간섭 현상이 없다면 사실 중첩 상태에서 측정을 바로 하게 되면은 이제 아무 결과값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결과값을 방지를 해주기 위해서 이제 간섭 현상을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간섭 현상과 같은 간섭이나 중첩 현상을 활용해서 이제 그로브 알고리즘을 좀 양자 컴퓨터에서 이제 자주 사용하는 알고리즘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이제 그로브 알고리즘은 구조화되지 않은 데이터베이스나 리스트에서 특정 대상을 검색할 때 기존 방식의 시간 복잡도를 감축해주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이걸 예를 들어서 어디에서 사용을 하냐면 예를 들어서 모래사장이 엄청 넓은데 그러니까 동전을 찾고 싶을 때가 동전을 찾아야 하는 미션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이제 동전을 사실 그냥 막 생으로 찾으려면 너무 힘들고 약간 금속 탐지기가 있으면은 뭐 이제 모래를 이렇게 찾아보면서 이제 삐 소리가 나면 어디서 이제 동전이 있겠구나 약간 하고 추측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약간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로브 알고리즘을 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로브 알고리즘에서 여러 단계가 있는데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그 후보 정답이 굉장히 여러 개의 후보가 있는 상태를 모두 중첩 상태로 두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 예를 들어서 지금 후보가 8개가 있죠. 0번부터 7번까지. 근데 저희는 지금 3번이 정답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예를 들었으면은 모래사장 중에서 동전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지금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1단계 오라클 정답 표시라는 단계가 있는데 이 3번의 위상만 좀 반대로 꺾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오라클이라는 그 함수가 이제 그거를 아까에 비유하자면 이제 금속 탐지기에 좀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금속 탐지기의 역할을 하는 오라클을 사용해서 이제 이게 3번이 동전이다, 3번이 찾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라고 이제 확인을 하고 딱 3번의 위상만 뒤집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까 3번만 뒤집었는데 이걸 다시 평균에 의해서 이걸 다시 또 한 번 뒤집어 주게 된다면은 이 3번이 이제 확률이 정답이 찾을 확률이 굉장히 크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런 연산을 이제 확산 연산이라고 해서 오라클이 표시한 정답 상태만을 이제 정답 상태가 이제 부정간섭을 이용해서 정답의 확률을 매우 크게 키워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과정을 좀 이렇게 몇 번씩 반복을 하게 되면은 너무 많이 한다고 해서 정답이 나오는 건 아니고 딱 적당한 반복을 하게 되면은 네, 나중에 최종 관측을 할 때 이제 3번이 정답으로 측정될 확률이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로브 알고리즘은 이렇게 4단계로 진행을 하면서 이제 정답을 찾는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자 컴퓨터와 이제 기존 컴퓨터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양자 컴퓨터는 이제 기존 컴퓨터가 10만 년 동안 계산해야 될 초거대 규모의 복잡한 문제를 단 몇 분 만에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이제 큐비트가 딱 300개만 있어도 정말 우주에 있는 모든 원자보다도 많은 경우의 수를 이제 동시에 처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제 처리가 가능해지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그 양자 컴퓨터가 이제 아직 상용화가 이제 조금 힘든 이유가 이제 이 큐비트에서 이제 0과 1이 동시에 존재하는 상태가 굉장히 미세한 자극에도 잘 깨지는 이제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0과 1을 동시에 존재하는 상태를 만드는 그 상태 자체가 굉장히 기술적으로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물리적 큐비트라고 이제 하드웨어 자체적으로 보는 그 큐비트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좀 고난이도의 기술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물리적 큐비트가 워낙 잘 깨지는 상태라서 이제 실제로 그 계산에 연산하는 큐비트를 따로 만들게 되는데 이 물리 큐비트 한 개를 만들려면 또 수천 개에서 수만 개의 물리 큐비트가 모여야 이제 그 논리 큐비트 하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까다로운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런 나온 특성 때문에 이제 사실 양자 컴퓨터가 이제 기존 컴퓨터를 완전히 대체를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양자 컴퓨터는 기존 컴퓨터에 비해서 이제 기본 클럭 속도가 낮고 사실 뭐 일상적으로 이제 컴퓨터 저희가 쓰다시피 뭐 문서 작업을 하거나 이제 뭐
동영상을 보거나 하는 거에는 전혀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비트를 사용해서 처리하는 방식이 훨씬 저렴하고 효율적이고 오히려 빠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양자 컴퓨터는 어디서 이제 강점을 발휘하냐면은 아까처럼 이제 모래사장의 동전을 찾는 것처럼 이제 어떤 정답들의 확률을 조절할 수 있고 이런 양자 현상을 활용해서 이제 계산을 가속할 수 있는 이제 특수 연산 장치에서 이제 굉장한 장점을 발휘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재까지 이제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들을 살펴보게 된다면요. 이제 그 큐비트를 이제 0과 1의 상태를 어떻게 만드느냐의 방식이 정말 굉장히 다양한데 그 방식에 따라서 회사를 이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전도 회로라는 방식도 있고 이온 트랩이라는 방식도 있고 광자, 중성 원자, 실리콘 스핀 그리고 위성 큐비트 정말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0과 1 상태를 중첩시키는 상태에서 이제 큐비트를 구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건 좀 간단하게 좀 두 개만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제 먼저 구글에서 이제 그 개발하고 있는 양자 컴퓨터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구글의 큐비트 구현 방식은 이제 초전도 방식을 채택을 해서 이제 극저온에서 초전도체 내부에서 저항 없이 흐르는 전류와 자속을 조절하여 양자의 정보를 제어하고 처리하는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글에서 2019년에는 최초로 이제 세계 최초로 이제 그 시카모어라는 이제 그 53개의 물리 큐비트를 탑재를 해서 이제 이걸 기존에는 슈퍼컴퓨터로 만 년이 걸리는 난해한 수학 계산을 이 시카모가 이제 3분 20초 만에 해결을 했습니다. 이거를 세계 최초로 이제 양자 컴퓨터가 이제 슈퍼컴퓨터에 비해서 우월하다 이거를 증명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는 또 노벨상을 수상을 했었는데요. 이제 25년도에 양자에 관련해서 이제 노벨 과학상을 이제 3명이 공동 수상을 했었는데 여기서 이제 2명이 구글 출신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떤 내용으로 받았냐면은 이제 양자 현상이 원래 미시적 세계에서만 관찰이 가능한 것가 아니냐 약간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었는데 이게 실제로 이제 거실적 전기회로 이제 사람이 좀 인지할 수 있는 그 세계에서도 그 양자 현상을 관측하고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을 실험으로 증명을 했기 때문에 작년에 노벨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아이온큐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이제 그 투페이지에 나왔던 그 아이온큐는 이제 큐비트가 이온 트랩 방식을 채택을 해서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하를 띈 원자를 진공 상태에 띄우고 전기장으로 가둔 뒤 레이저를 정밀하게 조사하여 큐비트를 제어하는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그 우리나라 교수님이 이제 공동 창업적으로 그 하신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김정성 교수님이라고 이제 그 미국의 지금 듀크 대학교 교수님인데 이제 또 크리스 번로 교수님이라는 분과 이제 함께 이제 2015년에 이제 글로벌 양자 컴퓨터 기업인 아이온큐를 공동 창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온큐는 이제 현재는 현대자동차 이제 차세대 전기차 배터리 개발 계약에 체결을 했고 이제 삼성전자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유치를 했다고 합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